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 지역 온실 농가의 염해 피해 대책이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계기관들이 근본적인 처방보다 사태 봉합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양시 수자원공사가 3억 원을 들여 실시한 용역조사의 최종 결과는 당초 지난해 10월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기관들은 그러나 세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가지며 발표를 6개월 이상 늦췄습니다. 지난 3월 수자원공사에서 가진 기관 간 협의 내용입니다. 과다 관정 때문이라는 결과를 놓고 농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잇따라 언급됩니다. 용역사가 주된 원인으로 농민들이 지하수를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제시했고 각 기관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반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관정을 전혀 쓰지 않는 여름에도 배추를 심으면 고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용역사의 그런 결과보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수긍할 수 없고. 그런데 농민들의 항의가 고조되던 지난 20일 광양시청에서 열린 관계기관 보고회의 논의 기조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염해 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과다한 지하수 사용보다는 하천의 준설 작업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과잉 양수를 했건 어떤 준설을 했건 이제 염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용역사에서는 그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을 이제 제시한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물막이 차수벽 설치 등이 우선 처방으로 제시됐고 지하수 고갈과 과다 관정에 대한 정책적 대책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점점 물은 부족해가는데 심지어 하우스의 온도 유지까지 전부 물을 쓰는 것은 수막 농법으로 계속 얼마나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물론 척박한 농업 현실 속에 피해에 노출된 농민들의 보호 대책은 꼭 필요할 뿐 아니라 서둘러야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용역조사의 허와시를 냉정히 짚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배제되고 있는 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진모지구 축구장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2009년 48억 7천여만 원을 들여 돌산읍 진모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잔디구장 4면을 조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잔디바닥이 딱딱해지고 일부 지역은 지반 침하가 심각해 시민들이 이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는 이 같은 축구장 시설을 보완하려면 수십억 원의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 아예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도 D등급을 맞은 저수지가 전국에서 전남 지역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정인하 의원이 농식품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379개 저수지 가운데 D등급을 받은 저수지는 273군데며 이 중 3분의 1 이상인 103군데가 전남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의원 측은 전남의 D등급 저수지가 수적으로도 가장 많을 뿐 아니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집중적인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양시가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최대 2천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광양시는 기존에 70만 원으로 제한했던 신생아 양육비를 둘째까지는 200만 원, 셋째는 500만 원, 넷째와 다섯째는 각각 1,000만 원과 2천만 원씩 지원하기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 관계자는 실질적인 출산율 증가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크게 차별화된 높은 금액을 책정했다며 인구 구성의 불균형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광주은행이 스포츠 실업팀 창단과 한국화 대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금고 계약 만료를 앞두고 광주은행의 비판적인 여론 무마용이 아닌지 주목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역도팀을 폐지했던 광주은행이 남자 배드민턴 실업팀 창단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체육 인구가 많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같은 제2비 금융지주 산하에 있는 전북은행이 여자 배드민턴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며
8월 말이나 9월 초에 운영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실업단 창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창단을 목표로 광주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한국화 공모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칭 광주 한국화대전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남도 미술의 명맥을 잇고 지역 화가를 발굴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회공헌 사업 추진 발표는 전북은행 인수 이후 지역사회 기여도가 낮다는 비판 여론을 달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은행은 오래전부터 사회공헌 사업을 검토해왔다며 시금고 유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광주은행 김한 행장은 시금고를 잃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광주시와 협의해서 잘 풀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어 사회공헌 사업이 시금고 재유치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시골 5일장을 찾아다니며 노인들을 상대로 소매치기를 벌인 60대가 붙잡혔습니다. 노인들이 물건을 고르는 사이를 노려 순식간에 가방을 찢거나 지갑을 훔쳤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할머니를 모자를 쓴 남성이 조용히 뒤따릅니다. 할머니가 한쪽 어깨에 가방을 매자 두리번거리던 남성이 바짝 따라붙고 몇 차례 손을 움직입니다. 재빠른 손놀림에 가방이 찢겼고 30만 원이 든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가방을 보러 게 지갑이 없어. 그 장사 아줌마가 나보다 오메 아줌 그 가방 찢어졌구만. 그래서 복귀라고 놀래갖고 사흘도 밥 안 먹고 죽. 63살 김모 씨가 지난 4월부터 이 같은 수법으로 영암과 무안 등 전남 지역 장터 6곳에서 훔친 돈은 600여만 원. 주요 5일장을 안내한 여행 책자를 들고 다니며 노인들이 한눈을 판 틈을 노렸습니다. 비슷한 전과로 25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김 씨는 올해 1월 출소한 지 석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구속됐습니다. 교도소 생활을 많이 했는데 정말 새롭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마 돈이 좀 부족해서 아마 좀만 하고 말아야지 해가지고 아마 그 유혹에 이끌려가지고 다시. 해남에서는 국고보조금과 어민들의 돈을 횡령한 어촌계장 56살 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지역업체와 짜고 김 우량종묘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보조금 2,500여만 원을 지원받아 횡령했습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어민들이 맡겨놓은 보조사업 자부담금 1억 7천여만 원 상당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순천대가 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해 단독 유치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순천대 의과대학 설립 추진위원회는 최근 대책회의를 통해 의대를 단독 유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되 상황에 따라서는 목포대와 공동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의 전통축제인 거북선 축제가 난중일기에 나오는 승리와 평화기원 의식인 수영독제의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여수시청에서 열린 제50회 여수 거북선 축제 평가 보고서에서 목포대 이윤성 교수는 이같이 주장하고 거북선 축제가 전통축제를 지향한다면 시민회관 앞으로 진행된 축제를 수영으로 옮겨 거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호 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거북선 축제를 국제화된 축제로 개발해야 한다며 호국축제라는 이미지 속에서 일본의 위상 설정을 재검토하고 상생의 인류애를 담은 열린 축제를 구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양경찰서가 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전남경찰청이 감사에 나섰습니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양 모 파출소 소속 A경위는 지난달 17일 오후 8시쯤부터 30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사전 음주 단속에 적발됐지만 음주 측정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단속반이 제대로 측정을 하지 않은 배경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뒤 절차를 위반한 직원 등에 대해 징계를 내린 방침입니다. 여수 화양농공단지 악취에 대한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 구축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실시된 화양농공단지 환경오염물질 전수조사와 주민건강 역학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청한 악취 감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
악취 측정기와 기상 장비, CCTV 전광판, 운영 시스템 등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3가지 악취 유발 물질을 실시간 측정해 도로변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여수시의회 노순기 전 의원이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여수시의회의원 나선구에 대한 보궐선거가 내년 4월 12일에 실시됩니다.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여수시의회 의장의 거론 통보로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최근 위원회의를 열어 주민자치권 존중을 통한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의회 나선거구는 대교동과 국동, 월호동이 해당되며 선거인 수는 23,093명, 투표구는 11곳입니다. 중복인 오늘 중부와 전라도에서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양은 10에서 50mm가량이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경상도로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난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조금은 누그러집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떨어지겠는데요. 반면 남부지방에서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광주가 32도, 대구가 34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입니다. 경기 북부지방부터 오락가락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차츰 그 밖에 중부와 전라도로도 비가 확대되겠고요. 제주도와 경상도로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7.1도, 대구 27.2도로 밤새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춘천 27도, 울산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 사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모레도 중부지방에 막바지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